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가족 간이든 뭐 친구 간이든 아니면 뭐 동료 간이든 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을 빼놓고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다라는 네 가지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이 얘기를 실제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맨날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얘기들로만 대화를 이어서 하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실제로 잘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네 가지를 너무 못하세요. 이 네 가지를 너무 못하셔서 항상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답답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내 생각 있잖아요. 진짜 내 생각. 진짜 내 생각, 진짜 내 느낌을 말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진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말하면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이 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얘기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랑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아니면 한심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아이,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제정신이 아닌 뭘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겠죠. 어떤 순간에서. 이게 딱 첫 경험에서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얘기했을 때 피드백이 그렇게 오면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잘 말하지 못해요. 언저리에 다른 얘기들만 하고 진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침묵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분노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났잖아요. 내가 정말 화가 났으면 그 화난 부분을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언어로. 근데 우리는 분노가 차면 언어가 아니라, 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욕으로 표현을 해요. 욕. 네. 그나마 저는 사실 그래요. 욕이라는 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참 그렇지만 분노의 똥과 같다고 생각해요. 분노의 똥.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욕하는 게 듣기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변이라는 거, 똥이라는 걸 뭐 애기들이나 하하하 뭐 이러지. 그 냄새나 그걸 좋아하는,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놓고 이렇게 내놓기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사실 노폐물인 거예요. 욕도 똑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똥을 안 싸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싸요? 지정된 장소에 필요할 때 가서 싸고 잘 마무리 하잖아요. 욕도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왜 이제 한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 제일 고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욕을 해요. 예. 뭐 저도 다 익숙한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사춘기에 대한 편도 제가 따로 이제 말하는 그 편이 있을 거예요. 사춘기를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준비나 대비는 잘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 아이들이 욕을 하는 그 분노의 마음에는 초점을 안 갖고, 그 분노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내뱉는 그 욕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중고등학생을 넘어서 대학교 들어가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반 이상이 욕인 사람들은 사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잖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아치가 아닌 이상 거의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런 사람이 없고 과정인데, 이 분노의 마음을 아이들이 진심으로 언어로 상대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가장 쉽고 가장 일차원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단계를 넘어서면 이거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분노의 표현을 말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누가 훈련시켜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훈련시켜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도 이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는 이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네. 너무의 여자한테 배워야 돼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여태까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의 마음을 그냥 술, 담배 피고 아니면 어디서 싸움박질하고 때려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어떤 그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때려 부시는 게 막 아니면 뭘 막 찢고 막 이런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풀면 반 이상은 풀리는 것을.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언어로 잘 이게 정제돼서 표현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현상들만 자꾸 보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두 번째. 이거 참 잘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거절을 또 잘못해요. 거절. 자, 거절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무언가를 제안해 왔을 때 근데 내가 그것들을 수락할 수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사실? 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거절을 못해, 거절을. 근데 이게 현상적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를 거절을 하면 상대와 갈등을 겪을까봐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공통적으로 왜 얘네들을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잘못 내가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그 사람하고 극단적인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못하는 건데 조금 더 큰 범위로 가면 얘네들은 결국 해야 되는 애들인데 못한 거잖아요. 결국은 압력밥솥 뚜껑 날아가듯이 뻥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뚜껑이 열려서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꾹꾹 눌러서 담아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절을 제일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돈. 누가 이렇게 뭐 돈 얘기하거나, 뭐 돈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거나, 무슨 뭐 누가 돈을 꺼달라고 그랬을 때 거절을 해야 된다고, 뭐 하여튼 돈관계 있잖아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돈에 대한 거절을 가장 이제 힘들어 해요. 왜냐면, 뭐 누가 뭐 나보고 뭘 좀 해달라, 뭐 이런 다른 어떤 영역에서의 그거는 그냥 뭐 한번 해줘도 크게 이렇게 후유증이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돈에 관계되는 것들은 후유증이 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드시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포인트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이게 거절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그냥 한 방에 터지는 이런 집안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맨 마지막은 이거는 그냥 굉장히 큰 거라기보다는 아주 사소하게 해요. 왜냐면 자, 거절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제안해 왔을 때 내가 오케이, 노 하는 그 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제안을 하는데 제안하는 내용이 딱 예상을 해봐도 상대가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왜 평소에 우리는 겪으니까. 분명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가 분명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제일 흔하게 부부 사이에서 있는 거 뭐 명절 때 그러니까 이 뭐 여태까지는 늘 뭐 본가 쪽의 시집 쪽을 먼저 갔어. 근데 이번엔 뭐 어찌저찌 해서 뭐 친정 쪽을 먼저 가고 싶어. 뭐 이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얘기를. 네. 근데 차마 이 얘기가 안 올라오는 거야. 이 목구멍에서. 왜? 여태까지 너무 당연히 명절 하면
시집부터 갔던 뭐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계에서는 뭐를 패턴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패턴화를 시켜버리면 이미 패턴화가 돼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거 패턴화로 되기 전에 큰 틀만 잡아놔야 되는데 이걸 패턴화 시켜놓고 갑자기 바꾸려다 보니까 너 여태까지는 안 그러다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렇게 잘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야.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합리적이야. 근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막 가슴에서는 막 부글부글 막 이게 화가 치밀면서 이제 가슴이 또 둥닥둥닥 거려요. 왜? 분명히 이 얘기는 상대한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싸움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누구나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삐뚤어져서 아까 그 불편한 말 중에 시비를 일부러 걸지 않는 이상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싸움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싸우면 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이 만약에 그 내용만 팩트로 누가 정리를 잘해서 보여주면 크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넘어갈 문제도 이미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막 화가 여기까지 막 차 있어. 왜냐면 막 나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군소리 없이 매번 명절 때만 되면 찍소리 안 하고 뭐 오래일 때 갖고 막 이렇게 이런 쌓인 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내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울컥하면서 이미 이제 말투 자체가 이제 화가 난 말투가 나오고 말의 본질은 떠나서 상대는 이미 이 상대가 말하는 자체의 내용은 들을 뭐 겨를도 없이 이미 이제 상대가 이제 화나는 어떤 포인트부터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되고 뭐 해결은 안 나고 뭐 그러면 나중에 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상대 쪽에서 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하면 됐는데 이미 내 마음은 다 상해버렸어. 상하기 전에 의논을 잘해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미 내 마음 다 상하고 나서 뭐 사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니까 좀 자존심도 상해. 사실은 또 하는 건 하는 건데 막 이렇게 흔쾌히 안 해주고 아니면은 둘 다 이렇게 고민을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 하니까 너무 이제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 행위를 하면서도 또 화가 나 있어. 그러면 상대는 아니 해달라는 거 내가 해줬는데 왜 상대는 화가 나 있는지 또 이해가 안 가. 이게 우리의 가족의 모습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이 4가지의 언어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해서 상대와 대화를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아니 이미 저도 목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한 how to,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뭐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친구는 참 말을 예쁘게 해. 근데 그건 저는 좀 수긍하기는 어려워요. 그 얘기는 자칫 제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표현해야 될 이 4가지를 기승전결로 상대에게 잘 설명한다는 개념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내가 듣기에 기분 좋은 말, 내가 듣기에 듣기 편한 말을 주로 해라고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라서 저는 별로 그 표현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불편한 애들을 어떻게 잘 상대한테 전달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고 상대하고도 갈등을 최소화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는지, 우리 애가 말을 너무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안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